네, 요즘 부동산 거래량이 뚝 떨어졌고 집값도 조정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많죠.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준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 깡통 전세 개념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언급들을 하긴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경우에 깡통 전세에 해당하느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가가 안 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가율, 경락률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세가를 밑돌면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깡통 전세라고 그러는데 시장에서는 보통 매매가 대비 80%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인데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수도권 외곽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들이 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 통계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좀 잘 잡히니까 예. 아파트를 좀 보면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 주택가격조사 거기를 봤더니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한 70% 정도 육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권이 한 74% 정도 됩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전남 광양과 그 경북 포항 북구는 85.4%에 이르고요. 네. 수도권 외곽인 경기 이천은 82.6%, 여주는 84.1%, 부동산원이 분류한 한 187개 시군구 중에서 19개 지역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 중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언급하신 그 지역들이 어떤 좀 특징들이 있느냐, 공통점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전세가율이 높아도 실수요가 뒷받침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외지인들의 갭 투자가 몰렸던 지역, 예. 이 지역에서 이제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렇게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보통은 좀 갭이 작은 곳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지역이다. 지금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 문제로 언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근데요. 여기에서 집주인이 이제 전세가를 돌려주지 못하면 먼저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전세보증금 사고가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역대 최대다. 다세대 주택이 피해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 순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이 한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민층이나 사회 초년생, 20, 30대가 주 피해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 최대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거고.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기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이제 적정 시세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좀 다세대 주택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기 세력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으면서 다수의 주택을 집중 매수했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 보증금을 돌려막게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면 이제 보증금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정부도 이제 신축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시세 파악이 좀 어렵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안이 그럼 뭐가 있을까? 제도적인 대안은 뭐 어떤 거를 좀 언급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일단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매 낙찰가율이 전세가를 밑도는 경우에는 특별 관리하겠다. 이제 중개사 교육도 하고 이상 거래가 있는지 좀 점검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또 이제 보증 가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보증금 규모도 좀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대안이 좀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대안과 별도로 세입자가 되는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짚고 마무리를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들의 발품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이쪽 저쪽으로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해서 다소 우려가 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집주인의 체납 세금 규모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창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